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2월 26일 미국 워싱턴, 세계에 알려질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상황, 바로 이제 부정선거 이슈인데요. 이것이 과연 어떠한 파괴력을 갖느냐,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느냐,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최후의 희망, 마지막 희망,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예상 웃도는 내란 특검, 광폭 행보, 윤 체포영장 청구. 왜 빨랐나? 자, 이제 체포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체포되든가 되지 않든가 이제 두 가지 양당 간의 결판이 나겠죠. 지금 주류 언론들의 대체적인 관측으로는요, 체포될 가능성이 크다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대로 가게 되면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그 과정을 밟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내란 재판의 외환 수사까지, 내란 특검, 윤 정조준 속도전. 그러니까 지금 내란 재판 한 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요, 재판 건수가 이재명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몇 개 될 거예요. 적어도 한 4개 내지 5개 정도가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제 병합해서 재판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요, 특별한 외생적 변수, 초특급 변수, 대반전 카드가 없으면은 윤 대통령은 이대로 그냥 뭐 본인도 그렇고요, 그 주변부 인사들과 함께 그냥 완전 자폭한 상황이 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 되고, 계엄 자체가 참담한 실패로 규정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는 냉정한 이야기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지금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게 있고, 반전 드라마라는 게 또 없는 건 아닙니다. 그 힘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발 반전 카드 외에는 없어요. 국내 요인으로는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트럼프로부터 뭔가가 와야 됩니다. 자,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악의 축을, 악의 근원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국가들, 바로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이 지금 표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렇게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친중 정권이 들어서고 미국과 멀어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보들, 김대중 노무현 뭐 등등을 거치면서, 문재인을 거치면서 지금 이재명에게까지 왔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과연 친미 국가로 남도록 할까요? 한미 동맹을 존중할까요? 지금 하는 거 봐서는 너무도 이상합니다. 김민석, 반미주의자 김민석을 총리로 지명하더니, 거기 지금 각 장관 그 하마평 올라오는 사람, 그 지명된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색깔 이상한 자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뭐 민노총 전직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바로 그냥 콜업되고요, 픽업되고 있죠. 그런 상황들, 그 밖에 또 많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우리 이제 국민의 눈, 그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함량 미달인 자들이, 도저히 이제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자들이 대거 지금, 국사를 담당할 중책을 맡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2월 26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거대한 지각 변동, 이것이 터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누리 PD도 노력을 조금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쉽다면은 국내 언론은 여전히 오리무중, 요지부동, 깜깜무소속입니다.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좀 뭐랄까, 부담으로 작용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6월 26일 이후 워싱턴에서 이제 그걸 발표하고 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가시적인 행동을 해준다 그러면은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그때는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들도요, 서서히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다소 생겨날 것으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절망회로가 됩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나요.
그래서 지금 이러이러한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보고 갈까요? 여기 전직 집배원, 우체국 집배원이 지금 폭로한 글이라면서 이게 지금 인터넷을 달구고 있었죠. 저도 이거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여기 보면요, 전직 집배원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망하길 바라며 하나 씁니다. 라면서 부정선거 하는데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전투표고 그 중에서도 관외 사전투표거든요. 관외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투표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말고 다른 곳에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원래 자기가 투표하는 그 지역으로 그 투표지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오는 거야, 이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우체국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의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중앙선관위도 몇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조직 전체가 어쩌면 연루됐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우체국이 지금 동원이 되어야 되고 그 후에 또 다른 어떤 배우가 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이야기되니까 너무 거대하죠, 규모가. 그러니까 쉽사리 믿으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뭐 이런 식인데, 그러나 이런 폭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일단 나중 결과 여하에 따라서 천지개벽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우체국이 부정선거 하는데 집배원을 상당히 잘 활용했습니다. 우편 수거함, 집배원들 구역마다 대부분 하나씩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우편 등기 이거 숫자 다 세서 우체통 안 바코드 찍고 개수 전산 입력해서 가져와야 됐는데 절차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은근 귀찮기도 하고 없는 날도 있어서 사람들 꽤 많이 그 안에 바코드 폰으로 찍어 놓고 다니면서 2, 3일에 한 번 갔습니다. 물론 이것도 걸리면 강제 사직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서 종종 봐주는 거 알았는데,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사전투표 용지는 다른 우편물이랑 달리 분리해서 숫자 세서 전산상으로도 분리해서 개수 입력하라 했고, 하루라도 빠뜨리면 예외 없이 강제 사직시킬 것이고 외부에도 발설하지 말라며 우정청이 이상한 명령을 했다. 각각 개인 폰 말고 PDA랑 업무폰에다 명령문 보냈어서 애들 3 내지 5년마다 PDA 기종 바꾸는데 2020년에 건 없어도 2022년 것부터는 걔네 문자로 명령받은 거 기록 남아 있을 것이고 이번엔 유사시 대비해 삭제하라 지시했을 텐데 강제 포렌식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기종 바꿀 시기입니다. 이미 바꿨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강제 개입해줘야 돼요, 진짜.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때 다 가져간 기억이 있어요. 자, 이 우체국 전직 집배원이 폭로를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체국도 조직적으로 동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체국 전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체국 집배원들이 대부분 노조에 가입돼 있죠. 그래서 이게 거대한 어떤 그 배후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고요. 뭐 내용적으로는 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의아하겠지만 아무튼 전직 집배원이 자기들이 평소 우편물을 이렇게 다루는 어떤 그런 그 프로토콜이 있는데 부정선거 그러니까 관외 사전 투표지 이런 것을 보내고 뭐 이런 거 할 때는요 너무도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아직 국민의힘에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들으시라. 이재명의 통상정책이 잘못됐다. 국무위원 선정이 잘못됐다. 안보정책이 잘못됐다 등등의 발언은 마치 대단한 공격을 하는 것 같지만 이재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발언일 뿐 결국 5년 임기를 다 채우라는 소리와 다름없다. 그러나 부정선거 투쟁은 이재명이 단 하루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조만간 닥칠 위원정당 해산으로 집 잃고 후회하지 말고 단일 대우로 부정선거에 맞서서 강력 투쟁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시간은 많지 않다. 자, 이런 거죠. 사실 지금
부정선거를 거론하지 않고 민주당하고 싸워봐야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는 이재명의 5년을 인정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5년 안에 나라 결단나고 끝장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저들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공작으로 아마 뒤흔들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이탈자 혹은 배신자들을 만들어내고 개헌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또 출마할 거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요, 속수무책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자, 왼쪽에 뉴욕 타임스 스퀘어,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에 여기 이제 부정선거 영상이 올라간다 그러죠.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데도 여기 비용을 희사한 어떤 기부자가 또 나왔다 그러죠. 애국 기부자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이제 이 타임스퀘어에서 이제 이게 짧게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2분짜리 영상이 반복하여 상영된다. 총 상영 시간은 30분이다. 지금 이런 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 무명의 애국 청년의 제안으로 이런 일이 이제 성사되면서 무명의 후원자 도움 4만 불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애국 시민들도 참 대단합니다. 자, 타임스퀘어뿐 아니고 미국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미 의회에서도 이게 또 상영이 됩니다. 약 한 20여 분 분량이라 그러죠. 발칵 뒤집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 거기다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있는 인물로 이제 생각되는 추측되는 인물이 바로 이 배넌이죠. 배넌과 사전에 뭔가 이렇게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배넌이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다라는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죠.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고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백악관 고문을 담당했습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정치적 판단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트럼프가 많이 따랐다라고 하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각양각색이지만 어쨌거나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것은 틀림없고,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이슈를 주도하는 미국의 주요 인사들 모스탄 등 비롯해서 말이죠. 이들 한국에 왔던 그 4인방 그들도요 전부 트럼프의 측근들입니다. 거기다가 고든창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중에 위대한 고든창 여기 나와 계십니까? 라고 불렀을 때 그 고든창입니다. 그 고든창까지 합류됐고요. 이들 전체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전부 트럼프의 최측근이면서 우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중국을 극복해야 된다. 중국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갖고 있는 그런 인사들이죠. 결국 이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란을 때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란과 중국의 관계는 너무도 밀접하거든요. 이란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90%가 중국으로 가고 중국은 또 많은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또 이란으로 팔아먹고 그런 관계고요. 그리고 서로 이게 형제국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바로 때리기 전에 이란 때리고 북한 때리고 한국도 때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대로 가게 되면 윤 대통령은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하고요. 또다시 또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이 오른쪽 이 사람이 특검이잖아요. 이 2017년 사진인데 여기 참 공교롭네요. 이 당시는 문재인이가 이제 집권하고 정말 서슬 푸를 때 그때인데요.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시절이고요. 오른쪽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특검이라고 그랬죠. 서울 고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 특검이 된 이 조원석이가 더 상위 클래스였죠. 레벨이었죠. 근데 지금 세상은 바뀌었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된 윤석열, 이제 특검이 된 조원석. 조원석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사사건건 요 이제 이 스파이 같은 그런 프락치 짓을 한 그런 인간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감사원 안에서 철저하게 이제 반대 목소리 혹은 엉뚱한 짓을 했던 그 인간이죠.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입장과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인물인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특검이 된 것 같습니다. 네가 되어가지고
윤석열을 박살 내보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또 보니까 출신 지역이 전라도군요. 자, 이대로 가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다소간 조금 더 이렇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황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예 이대로 가게 되면 그냥 속절없이 당한다라고 생각하면요. 부정선거를 갖고 싸워야 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라는 말을 한 적은 없거든.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되면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아예 전면적으로 부정선거 투쟁을 같이 해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조은석은요. 전라남도 장성군 출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사람도 스펙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거의 뭐 탑 클래스급 그런 스펙과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검사장도 여러 했네요. 청주지방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고검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뭐 이런 것도 다 했고요. 감사위원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 대검의 형사부 부장검사 뭐 등등 해서 많은 어떤 그런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고대 법대 나왔더군요. 자, 지금 어쨌거나 모든 상황은 이제 한 달 안에 대충 가닥이 잡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 달 뒤에도 지금 상황과 별로 나아지는 게 없으면은 글쎄요. 자, 대한민국은 정말 풍전등화 그 자체가 되겠죠. 완전 벼랑 끝에서 턱 건드리면 이제 무너지는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